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손흥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손흥민 씨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아버지라는 사실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손흥민 씨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인지를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씨 아버지 유키즈 언 더 블럭에 출연했습니다.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씨 아버지는 늘 그림자처럼 손흥민 씨를 뒤에서 돌보고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나는데 조력자 역할을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씨 아버지 송웅정 씨가, 송웅정 감독이죠. 감독이 유키즈 언 더 블럭에서 쏟아놓은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아서 그 말을 정말 우리 시청자들께 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말을 다 전해드릴 수 없는 것이 저는 저의 한계로 느껴질 뿐입니다. 보통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손에서 훌륭한 자녀가 성장된다고 그러는데 축구 선수인 손흥민 씨는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서 태어났다는 거, 정말 놀랄만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었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손흥민 씨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을지,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손흥민 씨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정말 이 에리 끝이 다른 것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출연을 했습니다. 겸손함과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손흥정 씨 말고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분이 유키즈 언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된 것은 조세호 씨하고 사우나가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서 우연히 출연을 하게 됐답니다. 이분은 컴맹에다가 전화에 입력된 전화번호도 없다고 합니다. 가족 몇 사람만 머리 위에 외우고 있을 뿐이지 전화번호가 입력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손흥민 선수를 길러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회 환경과 차단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문제죠. 이번에 부상을 당하면서 두 사람이 그럼 월드컵은 어떻게?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냉찜질을 하면서 수술 날짜를 하루라도 더 땡겨서 수술 날짜를 땡기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을 한 것입니다. 선수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 가지고 부족하다. 손흥민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사력을 다했다. 거기에 한국 국민들의 응원이 동기부여가 돼서 16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부기가 빠져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씨가 오늘날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축구 선수는 양발을 써야 되니까 양발을 쓰지 못하면 오른발이 슈팅을 하기 좋은 순간에 볼이 와야만 또 볼을 차면은 벌써 타이밍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을 다 써야 그 초단위로 싸움을 하는 그 발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발을 쓰도록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경험, 본인이 오른발잡이였기 때문에 오른발에 압정을 꽂아서 볼을 차면은 피부가 파고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오른발을 쓰지 않고 왼발만 쓰기 위해서 앞정을 꽂고 훈련을 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그런 훈련을 했다 그럽니다. 하루 양발잡이를 하기 위해서 하루 1000개씩, 왼발로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는데 하루도 안 빠졌다 그럽니다. 하루도 안 빠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손흥민 씨 아버지는 부상으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29세에 축구를 그만뒀다 그러죠. 그런데 본인은 삼류 선수였다. 나는 삼류였다. 그래서 29살에 축구를 은퇴를 하면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손흥민이 어렸을 때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방수같이 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 손흥민 씨한테도 축구를 하겠다고 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본인이 축구를,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면서 축구를 3학년 때 하겠다고 그러길래 3번 물어보고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길래 보험 증서처럼 그 약속 증서를 만들어서 손흥민 씨가 축구를 하겠다고 그런 날부터 매일 2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명절도 쉬지 않고 슈팅을 모든 연습을 시켰다랍니다. 손흥민 씨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손흥민 씨 아버지는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해서는 안 될 그 운동,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18살 전까지는 슈팅, 헤딩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키면은 근육이 망가지고 파열되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 운동을 시킬 때에는 그 나이에 맞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철학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성적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경기에 투입을 해서 성적을 내도록 한다. 누구를 위한 성적을 내게 하는 것이냐,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좀 개그기도 있으면서 축구 얘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고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아버지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8세에 처음으로 독일 프로 축구팀에 갔는데 뭐 그때 갔으니까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아버지가 머무는 건 명세기 호텔인데 그건 대한민국의 여인숙만도 못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그 구단에 넣어놓고 바깥에서, 그 독일은 추운데 그 추운 곳에서, 함부르크가 유난히 춥다 그럽니다. 바깥에서 6시간을 돌돌돌 떨면서 손흥민 뒷바라지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버쿠젠에서 활동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인정을 안 해주고 계속 경기에 투입도 안 하고 빙빙빙 돌릴 때 토트넘에서 이제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회의, 뭐라 그럴까, 밀당이라고 그럴까요? 구단 입단 협의를 하는데 레버쿠젠에서 선수로 인정도 안 해주면서 안 보내주려고 해서 협상이 계속 결렬이 되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계단을 3계단씩 마구마구 뛰어 올라가서 레버쿠젠 그 책임자를 멱살 잡듯이 잡고 협상을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으로 이적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계단을 3계단씩 성큼성큼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북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그때의 결단이 오늘날 세계 영국 최고 구단인 토트넘에 가서 오늘날 손흥민 씨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훈련, 축구에 관한 하는 양보가 없지만 평상시 생활에 대해서는 다 풀어놓는다. 손흥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손흥민 선수가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는, 결혼한 지금 큰아들에게도
그 큰아들 집에를 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상을 타오거나 상패를 받아오는 순간 그건 바로 분리수거해서 없앤다 그럽니다. 왜? 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손흥민 선수가 자만할까봐 상패, 그 세계적인 그 골든 그 슈즈, 그것도 안 보이는 곳에 지하실에 보관한다 그럽니다. 이담에라도 얼마든지 이거는 볼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자만하거나 자랑질하거나 나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제가 머리에 남는 것은 자유는 연료다. 그러니까 방목을 해서 모든 것을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하게 하면 그 자유라는 연료를 태워서 창의력이 나온다. 실력이 나온다. 유명한 사람이 말해야만 명언일까요? 손흥민 씨 아버지가 위인같이 저는 보였습니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첫째도 손흥민의 행복, 둘째도 손흥민의 행복, 셋째도 손흥민의 행복. 축구를 해서 손흥민이 행복하다면 축구를 하게 해야 된다. 손흥민은 축구를 할 때 행복하니까 이 축구도 손흥민 아들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축구에 매진하도록 돕는 거다. 그리고 축구를 지금 손흥민 고향에서도 손흥민 길을 만들자 그러는데 손흥민은 지금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10% 이상은 성장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성기라는 의미는 지금부터 내려갈 신호를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꺾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내려가도록 돕는 것이 또 아버지가 할 일이다. 들뜨면 안 된다. 그리고 전성기라는 것이 영원한 건 없다. 자아도취되면 안 된다. 은퇴하면 이름도 저절로 없어진다. 동네에서 지역에서 손흥민 길을 만들자고 할 때도 반대한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손흥민 씨에게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꿈을 이루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손흥민 씨한테 바라는 게 뭐 있냐. 2025년, 22년이니까 3년 남았죠. 6월 말에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가 된다.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축구하고 싶은 팀, 가장 축구하고 싶은 지역에 가서 본인이 행복하게 축구를 하면 좋겠다. 첫째도 손흥민의 행복, 둘째도 손흥민의 행복. 공을 차서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이 손흥민 씨 아버지는 그 지역에 170억을 들여서 유소년 축구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필요한 거기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손흥민 축구 교실에서 배출된 사람이 벌써 유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안한 것은 손흥민을 옆에서 돌보느라고 이 축구 꿈나무가 유럽에 진출되어 있는데도 가서 돌보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하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완벽한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이 아버지 얼굴을 보면 북한 사람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퀴즈를 풀러 나오지 않습니까? 퀴즈를 나는 안 푼다. 그래서 그냥 상품 하나 뽑아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철학이 확고하고 주어진 자기 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은 저는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씨 정말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축구 꿈나무로 성장을 했으니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손흥민 씨 아버지가 하는 이 축구 교실이 대한민국을 축구 피파 랭킹 5위 안에 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